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교수 출신 종로구 대학로 더 서울비뇨의학과 의원 원장 추민수입니다. 여러분,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전립선 비대증은 60대 이상 남성의 약 70%가 앓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중장년 남성들의 대표적인 고민거리입니다.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고 소변 줄기는 예전 같지 않게 약해지고 보통 약부터 드시게 되는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전립선 약은 수도꼭지를 잠시 열어두는 증상 조절제이지 좁아진 배관 자체를 넓혀주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다음 단계인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진료실에서 수술을 권해드리면 다들 손사래부터 치십니다. 왜일까요? 전신 마취가 너무 무섭다. 수술하고 나서 성기능 떨어지면 어떡하냐. 수술하면 요실금 생겨서 기저귀 차야 한다더라. 그리고 며칠씩 입원하기 싫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걱정들 때문에 선뜻 수술을 결정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수술 부작용은 너무 무섭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소변 줄기가 답답해서 미치겠고 정말 진퇴양난이셨죠. 그런데 여러분, 칼 안 대고 오직 수증기만으로 전립선을 치료할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도 단 5분 만에요. 오늘 영상에는 여러분의 그 깊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릴 비뇨의학계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리줌 시술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리줌, 이름이 참 생소하시죠? 여러분, 이 시술 이름이 왜 리줌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시 시작한다는 뜻의 영단어 리줌에서 온 이름입니다. 꽉 막혔던 소변 줄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즐거웠던 일상까지 다시 시작하게 해드리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리줌 시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증기 에너지를 이용한 시술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원리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전립선 한가운데는 소변이 지나가는 전립선 요도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단순히 소변만 나가는 배수관이 아닙니다. 정액이 분사되는 생식 기능의 핵심 통로이기도 합니다. 요도의 점막과 근육들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정액을 밖으로 뿜어내는 것이 바로 사정입니다. 그럼 기존의 내시경 수술들은 어땠을까요? 좁아진 길을 넓히려고 길 바닥, 즉 전립선 요도의 점막과 근육까지 어쩔 수 없이 깎아내거나 레이저로 태워버렸어야 했습니다. 바닥을 다 파내버리니 사정 기능이 손상되고 정액이 거꾸로 들어가는 역행성 사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줌은 완전히 다릅니다. 리줌은 아주 얇은 바늘을 전립선 조직에 살짝 찌른 뒤 거기서 고온의 수증기를 확 뿜어냅니다. 이 수증기는 조직 사이에 간질액을 타고 대류 현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찜기에서 만두를 찔 때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만두 속까지 골고루 익히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리줌은 사정에 필수적인 요도 점막과 근육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대신 그 바깥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비대해진 샘조직만 선택적으로 자연스럽게 괴사시키는 겁니다. 길은 그대로 살려두고 주변에 부풀어 오른 살만 쏙 녹여주는 방식. 이게 바로 리줌이 성기능을 완벽에 가깝게 지켜내는 의학적 비결입니다. 자, 그럼 리줌이 왜 비뇨의학과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핵심 장점 4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곳의 기능을 완벽에 가깝게 지켜줍니다. 기존의 내시경 수술은 요도기를 넓히기 위해서 전립선 요도의 점막과 근육을 어쩔 수 없이 깎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정 기능이 손상되거나 역행성 사정 같은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리줌은 다릅니다. 우리 몸의 소중한 요도 점막과 성신경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안쪽에 비대해진 샘조직만 수증기로 공략합니다. 성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4050 젊은 층부터 60대 분들까지 이보다 더 영리한 선택지는 없습니다.
둘째, 요실금과 요도 협착 걱정에서 자유롭습니다. 수술 후에 기저귀를 차게 될까봐 혹은 상처가 아물면서 길이 더 좁아지는 요도 협착이 생길까봐 밤잠 설치는 분 많으시죠? 보통 홀랩 같은 기존 수술은 이런 26프렌치라는 꽤 두꺼운 내시경 기구가 좁은 요도를 통과해야 해서 간혹 요도 점막에 상처가 남아 협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줌은 그보다 훨씬 얇은 18프렌치라는 구경의 기구를 사용합니다. 게다가 물리적으로 도려내는 방식이 아니라 수증기 열 에너지의 대류를 이용하여 조직 간 연결이 느슨한 샘 조직 내에만 대류를 하기 때문에 요도나 괄약근까지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아 손상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내 몸의 원래 구조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유지하면서 병만 고치고 싶은 분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셋째, 항혈전제 같은 혈액순환제를 끊지 않아도 되는 안전성과 편의성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진료실에서 원장님, 저 심장약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 먹고 있는데 수술해도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반 수술은 이 약을 일주일 끊어야 해서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께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병원 교수 시절에는 이 약 끊는 문제 때문에 내과 교수님들과 복잡하게 협진하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리줌은 출혈 위험이 극히 낮아 약을 드시는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그리고 저도 훨씬 마음 편하게 치료하면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마취 부담이 없고 회복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연세가 많거나 지병이 있어 전신 마취가 두려우신가요? 리줌은 저희 더서울 비뇨의학과만의 짧은 하반신 마취와 수면 진정의 조합으로 의식과 자가호흡을 유지하고 통증만 없게 하여 한숨 주무시고 나면 끝나 있게 됩니다. 시술 시간은 단 5분에서 10분. 입원 없이 당일 퇴원해서 바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으니 내일 당장 출근해야 하는 바쁜 직장인이나 체력이 약한 어르신에게도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 같은 시술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장점들 때문에 저는 특히 다음 5부류의 환자들께는 리줌 시술을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40대에서 50대 젊은 환자분들입니다. 요즘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40대 중반부터 전립선 비대증이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수술 후의 삶이 훨씬 길기 때문에 처음부터 요도와 사정 기능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리줌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장약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환자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혈 위험이 매우 낮아 약을 끊지 않고도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지병 때문에 수술을 망설였던 분들께 최고의 대안입니다. 세 번째, 수술 부작용, 즉 요실금이나 요도 협착이 두려우신 분들입니다. 물리적으로 깎지 않으니 괄약근 손상이나 요도가 좁아지는 합병증 걱정에서 자유롭습니다. 네 번째, 병원 공포증이 있는 환자분들입니다. 저희 더서울의학과만의 마취 시스템이죠. 딱 2시간용 짧은 척추 마취에 수면 마취를 결합해 진행합니다. 아예 통증을 못 느끼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5에서 10분 만에 모든 상황이 깔끔하게 끝나 있습니다. 다섯 번째, 80대에서 90대 초고령 어르신들입니다. 전신 마취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연세에도 몸에 큰 무리 없이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변줄 차고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 시술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점만 쭉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에이 원장님, 세상에 좋은 것만 있나요? 단점도 알려주셔야죠. 맞습니다.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다 말씀드려야죠. 당연히 리줌도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수술하고 나면 당장 다음 날부터 소변이 콸콸 나오기를 기대하시죠.
하지만 리듐은 수증기로 익힌 조직이 우리 몸에서 서서히 흡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데까지 보통 한 달에서 길게는 석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술했으니까 내일부터 바로 좋아지겠지 하시면 조금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시술이라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점. 모든 전립선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립선 크기가 너무 큰 경우 보통 80g 이상 되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확실한 근본 치료를 원하신다면 오히려 제가 주 전공으로 하고 있는 홀랩 수술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한테 리듐이 맞을까? 아니면 홀랩이 맞을까? 이걸 정확히 판단해 줄 수 있는 숙련된 전문의를 만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점, 바로 시술 직후 소변줄을 차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증기 열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전립선 내부와 요도가 붓게 되는데요. 이 붓기가 가라앉고 내부 근육들이 안정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대략 일주일가량은 소변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일주일씩이나 번거롭게 소변줄을 차고 생활하셔야 한다는 게 분명 큰 단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더 서울 비뇨의학과에서는 이 단점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저희는 환자분들께 이런 거추장스러운 소변 주머니, 이런 소변 주머니를 달아드리지 않고 아주 간편한 밸브를 연결해 드립니다. 평소 소변이 마려울 때 화장실에 가듯이 똑같이 가셔서 밸브만 살짝 열어 방광을 비워주시면 됩니다. 주렁주렁 소변 주머니를 차는 불편함이나 창피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 소변줄과 밸브 조합이라면 일상생활은 물론 직장 업무, 가벼운 운동 또한 아주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환자분들이 마지막 진료실을 나가시면서 꼭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원장님, 시술이 간단한 건 알겠는데 이거 금방 재발해서 또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리듐 시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임상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요. 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재수술을 받아야 될 확률이 단 4.4%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95% 이상의 환자분들이 5년이 지나도 시원한 소변 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수증기가 전립선 조직을 근본적으로 괴사시켜서 부피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단순히 약으로 버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지속력을 보여줍니다. 대학병원 교수 시절 제가 수없이 봐왔던 고난도 수술들과 비교해봐도 이 정도의 간편함에 이 정도의 낮은 재발률은 의사 입장에서도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물론 4.4%라는 숫자가 0%는 아닙니다. 하지만 100명 중 95명 이상이 크게 만족하고 유지하는 시술이라면 전신마취 통증, 부작용 위험을 몽땅 감수해야 하는 큰 수술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서울 비뇨의학과는 수술 후에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환자분들의 전립선 건강을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증기로 전립선을 고치는 혁신적인 리듐 시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치료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치료가 아니라 내 전립선 상태에 딱 맞는 치료입니다. 저희 더서울 비뇨의학과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리듐 시술부터 근본적 치료인 홀랩 수술까지 모든 옵션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 시절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분 개개인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최선의 선택을 정직하게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먹는 전립선 약 평생 드시기 지겨우시죠? 더 늦기 전에 합병증 키우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한번 받아보십시오.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의 질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병원 02-743-7575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학로 더 서울 비뇨의학과 의원 추민수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